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날이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름 아스날 쪽에서 공신력 있는 언론인에게서 나온 얘기라 찌라시는 아니라고 봐야 하는데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4가지의 시선으로 나눠서 이강인의 아스날 이적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시선, 아스날의 시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날 얘기를 하려면 아스날이 현재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경기 중에 바뀔 때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스날은 4-3-3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3자리 중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1자리, 그리고 앞쪽 2명은 공격과 수비로 오가는 그런 성향의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대고로가 뛰는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는 조금 더 공격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강인이 아스날에서 뛸 수 있는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강인이 마요르카와 파리 생제르맹을 거치면서 앞쪽에 정말 여러 자리에서 뛰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만 따지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제외하고는 전방 쪽 모든 자리가 가능합니다. 한 자리씩 이강인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톱 자리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 톱 자리는 이강인이 메인으로 노리는 자리는 아닐 겁니다. 이강인이 파리에서 하무스 같은 주전 공격수가 부상당했을 때 제로톱으로 출전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하베르츠, 제주스, 트로사르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이미 스트라이커 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 선수가 팀에 다 없거나 너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럴 때가 아니면 아스날에서 이강인의 스트라이커 자리는 많이 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오른쪽 윙어입니다. 이 자리는 냉정하게 말해서 이강인이 주전 싸움을 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입니다. 일단 부카요 사카라는 월드 클래스 윙어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이 1순위 선발을 가져오는 건 쉽지 않죠. 게다가 사카는 아스날 유스에서부터 1군으로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상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네리는 07년생, 아주 어린 선수지만 재능이 뛰어납니다. 또 스털링이라는 선수가 있지만 아스날에 임대로 온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쟁자로 보기엔 어렵고요. 이 오른쪽 윙어 자리에서는 이강인이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위치는 맞지만 냉정하게 사카 다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왼쪽 윙어 자리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강인이 주전 경쟁을 한다면 이 자리가 희망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마르티넬리가 왼쪽 윙어 자리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왼쪽 윙어가 지속적인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왼쪽 공격수의 파괴력이 아쉽습니다. 이강인이 이 왼쪽 윙어 자리에서 마요르카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강인이 왼발 크로스가 좋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장신 공격수 무리키처럼 하베르츠의 머리를 노려본다면 또 나름 그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윙어 자리는 이강인이 충분히 경쟁해볼 만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왼쪽 미드필더 자리입니다. 왼쪽 미드필더가 가능한 선수는 라이스, 메리노, 하베르츠입니다. 이 왼쪽 미드필더 자리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누구냐, 스트라이커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토마스 파티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올 때는 라이스가 이 자리에서 뛸 때가 많고요. 라이스가 수비형 미드필더일 때는 메리노가 이 자리에서 뛸 때도 있고, 또 제주스가 스트라이커 자리에 있을 때 하베르츠가 이 왼쪽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때가 있습니다. 라이스, 메리노, 하베르츠 다 이름값 있고 좋은 선수들이지만 왼쪽 미드필더 자리에 누가 딱 주전 이런 느낌보다는 아스날의 선수 상황과 그때의 게임 플랜에 맞춰서 선수들이 바뀌는 느낌이 많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역시 이강인이 가능하긴 한데 이 자리에서의 주전 경쟁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입니다. 이강인이 대체적으로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플레이메이킹이나 슈팅이나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동작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스날의 오른쪽 자리에는 좀 강력한 왼발잡이들이 많죠. 지금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도 외데고르라는 부동의 주전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스날에서 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팀 내 중요도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력적으로도 창의적인 패스에 엄청난 체력으로 전방 압박할 때도 좋은 자원이고요. 좀 아스날에서는 유니크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 역시 지금 현재 상황만 따졌을 때는 이강인이 바로 주전이 되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아스날의 포지션별 이야기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스날 선수들의 부상이나 이강인의 컨디션 그리고 아스날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는 있습니다. 대략적인 느낌만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알아본 것처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이강인이 여러 자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비단 아르테타뿐만 아니라 감독이라면 멀티플레이어 성향의 선수를 필요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강인이 오른쪽 윙어로 나오다가 오른쪽 윙어에 사카가 교체 투입되면 그때는 이강인을 오른쪽 메잘라 자리로 옮길 수 있겠죠. 아니면 이강인이 왼쪽 윙어로 뛰다가 사카가 체력 관리를 위해서 한 80분쯤 빠진다. 그럼 이강인이 오른쪽 윙어로 옮길 수도 있겠죠. 멀티플레이어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팀의 부상 선수가 발생할 때, 경고 누적 징계로 나오지 못할 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자리에서 뛸 수 있죠. 또 이강인이 멀티플레이어적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어떤 자리에 머무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아스날의 아르테타가 이강인의 활용법을 제대로 알아서 한 자리에 고정시킬 수도 있죠. 또 이강인의 나이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나이입니다. 이강인은 2001년생 23살이고요. 이제는 축구선수로서 전성기에 접어드는 나이입니다. 전성기에 접어드는 선수이자 멀티플레이어. 팀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파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파리가 참여하고 있는 대회는 크게 3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챔피언스 리그 8라운드 중에 6라운드를 진행했고요. 현재 순위 25위입니다. 24위까지 진출이 가능한데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리그에서는 독보적인 강팀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순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자칫하다가는 첫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는 위기라 이강인이 빠지는 건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리그입니다. 총 34라운드 중에 16라운드가 진행된 리그앙입니다. 현재 승점 7점 차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아직 절반도 하지 않았지만 2위와의 승점 차는 꽤 여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즌이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역시나 이강인이 빠지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FA컵이라고 볼 수 있는 쿠프 드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 역시 아직 32강이고 결승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꽤 경기 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파리는 선수를 내보낼 큰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강인의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강인은 2200만 유로, 우리 돈 약 331억에 마요르카에서 파리로 팀을 옮겼습니다. 이강인은 파리와 총 5년 계약을 했고 2028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팀을 옮긴 지는 이번 시즌이 두 번째 시즌이죠. 즉 파리 입장에서는 이강인을 1년 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파리의 상황들이 있는데 파리가 이강인을 팔아야 할 이유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파리가 돈이 급하다 그러면 이강인을 비싼 값을 불러서 시장에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스타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리 경기장에 가서 축구를 보고 용품을 사고 유니폼을 사고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이강인으로부터 오는 아시아 쪽이나 한국 쪽에서의 스폰서 내지는 부수적인 수입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강인의 특성, 멀티플레이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팀 내에서는 이강인을 잃는 게 그렇게 반기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이적을 할 때는 개인 차원에서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구단끼리도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나 안 팔아 해버리면 이강인은 이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파리가 이강인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선은 이강인 개인적인 시선인데요. 일단 이강인이 아스날로 간다면 지금 감독인 아르테타가 스페인 사람이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되는 이강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기대해볼 만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강인의 마음입니다. 이강인이 아스날의 마음이 없다면 기자들이 아무리 기사를 써대도 의미가 없는 거겠죠. 일단 파리 생제르맹의 메리트는 우승컵을 많이 들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강인이 23-24 시즌에 파리에 합류해서 현재 든 우승컵만 4개, 그 트로피가 주는 그런 기쁨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아스날로 이적한다고 하면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거고 이강인이 오른쪽을 더 선호한다고 했을 때는 사카와 웨데고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또 이강인은 이제 전성기에 들어가는데 그럴 때일수록 팀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강인 입장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닐 겁니다.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세 번째 시선, 이강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선은 우리 축구 팬들의 입장인데요. 축구 팬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강인이 아스날로 이적한다면 토트넘의 손흥민, 아스날의 이강인, 이렇게 해서 북런던 더비도 더더욱 몰입하면서 볼 수 있고요. 또 프리미어리그 경기 시간대 자체가 낮 경기가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시간대도 맞습니다. 프랑스 경기는 새벽 4시, 5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또 단순히 리그의 인기만 따져봐도 리그왕보다는 프리미어리그가 우리나라에선 훨씬 더 대중적인 리그입니다. 자, 이렇게 이강인의 아스날 이적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살펴봤고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지만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이강인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강인은 아스날로 이적할까요? 파리에 남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